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자의 잡화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어학특기자 전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학특기자 관련해서도 중국어 관련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바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조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에 관련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전형이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요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학특기자 전형이 어학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형이에요. 물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것 없이도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자격증 시험도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정말 수없이 봤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뭔가 유튜브에 떳떳하게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엄청 노력하긴 했지만 그런 기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저희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제 자료를 공개를 하겠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스펙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부차적인 다른 언어 자격증들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 합이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산 오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망설였던 이유는 이게 제가 어학특기자 전형을 3년 내내 준비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수시 6개 중에 2개만 어학특기자 지원을 하고 4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학특기자를 다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3학년이 되는 지금에서야 이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지금도 어학특기자, 특히 중국어 특기자에 관련한 정보가 정말 없더라고요. 저도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원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또는 뭐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었었는데,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정보까지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 공개해주는 자료도 구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더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대입을 준비했던 거를 유튜브로라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도 앞에 서두가 길었던 거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예정이어서 제가 끊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뭔가 스펙이나 활동 보고서 이런 것만 그냥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도 제 사담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입시 스토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는 중국에서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재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서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힘들었죠. 모든 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따라가려고 했으나 정말 좀 역부족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제가 엄마한테 진지하게 저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뻥을 쳤습니다, 그때. 네. 한국에도 외국어를 중심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 그게 바로 외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외국어 중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와, 진짜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했던 게 구라였구나를 진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외고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외국어 과목에 대한 단위수가 높아서 내신은 그래도 완전 막 바닥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내신 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어학특기자를 준비하는 게 수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고자 노력하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한 학년에 중국어과가 한 반만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반에 한 25, 6명, 27명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다 보니까 1등급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1등급이 사라지고 2등급이 최고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게 된 거죠. 정말 치열한 중국어 내신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왜 그랬나 싶기도 한데 서술형에서 제가 감점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문장이 문법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적절한 표현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교과서와 똑같이 맞은 친구들만 만점을 주시고 저처럼 이제 문법상으로만 맞은 문장에는 감점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 시험지를 받자마자 정말 털썩 앉아서 울었어요. 반 애들 다 있고 시험지 봤는데 막 저 혼자 이게 1점 나가면 그냥 1등급은 제 손에서 떠나갔다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만점 아니면 1등급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속이 진짜 콩알보다 작아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집착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학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적에 집착하고 그런 제 자신에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해서 그래서 2학년 때 진심으로 어학특기자를 너무나도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어 성적에만 목을 맬 거고 이게 맞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런 의심을 하고 되묻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아름아름 여쭤보니까 영어를 시작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제가 정말 못했거든요. 저한테 외고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2학년 여름방학 때 뒤늦게 토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제가 HSK, 토플, 그리고 영어 에세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세 개의 학원을 병행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도 애매하고 중국어도 애매하고 내신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참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자 이러는데 계속 저는 거부를 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와 진짜 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결과밖에 못 내는 한심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처음에는 컨설팅을 받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근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받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따라가서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국어 특기자 관련해서 어학특기자라고 하면 대부분 영어만 생각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는 제 내신과 제가 가진 걸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기부가 되게 괜찮은 편이었대요. 보시면서 이 정도면 중어중문학과는 들어가실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평가를 들었었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한 3군데 정도 가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목동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았던 게 중국어 특기자에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고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이 추천해주신 대로 수시를 지원을 했고요. 6개 넣은 것 중에 3개를 붙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입시 스토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랑 내신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기부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어학특기자 전형이 내신이 아예 안 중요한 전형은 아닌데 내신을 보는 전형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어 성적만 일단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경력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이 중국어 관련 시상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 낭독, 발표, 어휘경시, 에세이 이렇게 쭉 있고요. 중간중간 다른 것들도 껴있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 동상도 있고
사실 이거 되게 저한테 기념비적인 동상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모든 상을 받았던 것 중에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가 보람으로 따지자면 1등으로 기뻤던 것 같아요. 다른 중국어 경시대회 때는 너무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상을 받아도 상을 받은 거에 대해 즐기거나 오롯이 기뻐하거나 이러기보다 자책하기가 바빴는데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는 진짜 저 영어 못한다고 찍혀가지고 맨날 1학년 때 외국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열심히 해서 동상을 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진로 희망상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중국어가 좋으니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학년 때 선배들이랑 같이 중국 시사 동아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관심 분야가 되게 넓어지게 되면서 중국어 교사보다는 중국 문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로 이때 코트라에서 강연을 오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또 뿅 가가지고 와 저거 나 이제 무역도 하면서 문화교류도 하고 와 정말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돼서야 무역도 여러 가지 무역이 있는데 너무 그냥 국제무역 전문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문화 콘텐츠 무역 전문가 이렇게 바꿔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만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중국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소논문을 썼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연극 비교 연구 이런 소논문도 작성을 했었고요. 중국어와 관련은 없지만 연극 어떤 활동 있네요, 여기.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게 면접 때 동아리 관련해서 여쭤보셨었어요. 그 밑에는 중국 매스미디어 연구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사 관련 동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홈스테이 했던 활동도 있고요. 멘토링도 중국어 관련해서 했었고 뭔가 진로 체험 활동도 이렇게 뭐 어학 관련해서 듣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루신 소설집 나팜중 단편소설 사소한 사전 분석해서 소논문을 적어서 냈었고요. 그 다음에 모이유엔 동아리 또 했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동아리랑 소논문 이런 걸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본인이 어떤 글을 쓸 때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중국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생기부를 펴봤을 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통일성이거든요. 이 학생이 관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나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본인이 중국어 특기자를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중국 관련 키워드를 계속 집어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저는 그것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말밖에 없지만 이제 성적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어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정확하게 2.5가 평균이었네요. 생각보다 여러분 안 높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100점인데 2등급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동점자가 나와서 1등급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1등급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95점 맞았는데 막 4등급 맞고. 여러분 들으면 95점?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치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머리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가 나오고 이쪽 한 면이 전체 다 있는 대로 고르시오일 때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저는 값진 점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상으로 들었을 땐 되게 낮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성적을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성적 밑에 적어주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과제로 냈던 것들을 적어주시는데 다른 과목 과제에서도 중국과 결합을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노력을 시작했는데 독서 시간에 장자와 무라일치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장자에 관련해서 언급을 이제 하기도 하고 한국사 시간에도 단순
단순히 한국사에 대한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등 신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금오 신화와 같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를 연구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논술 시간에도 뭐 중국의 윤리사상에 관심이 높아서 이런 것들을 뭔가 비교하고 심화 탐구하는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해서 냈었고요. 네, 생기부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학특기자 관련 부분에서는 대부분 활동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소서도 함께 받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는 자소서는 필요가 없고 이제 활동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상 관련해서 얘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교회 수상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5개 중에 3개가 교내 수상이었고요. 2개가 교회 수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중국어였고요. 2개는 영어였는데요. 교회에서 받았던 금호아시아나베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여기서 장려상을 얻었습니다. 장려상인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호 아시아나베 대회는 저한테 되게 뜻깊었던 대회거든요. 첫 교회 대회였기 때문에 감회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중국어를 잘하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와 계셨거든요. 심지어 저희 학교 교수님도 와 계셨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떨리는 거예요. 솔직히 엄청 잘해내진 못했는데 그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대회여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또 특별한 의미의 상이었어서 동상이지만 적어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11회 SKC 영어 글쓰기 대회. 운이 좋게 지역금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저기 장려상 동상을 적었지만 생기부를 보시면 어학 관련해서 은상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적지 않고 이제 장려상 동상을 얘기를 한 거는 본인에게 있어서 면접에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상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다 대상으로 채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내면서 제가 노력한 걸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알아봐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붙었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어학 관련 자격증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보시면 고3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HSK는 다 준비를 하시니까 아시겠죠. 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또 놀란 분들이 많을 텐데 252점은 사실 어학특기자를 준비하기에는 낮은 점수입니다. 대부분 270점을 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때는 자격 조건이 270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픽을 또 봤는데요. 오픽은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HSK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른 자격증명서도 따야 되는데 뭘 따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오픽을 준비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오픽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그냥 책 한 번 읽고 인터넷에서 어떤 질문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 이렇게만 하시길래 HSK는 제가 2년 몇 년을 넘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건 그냥 보러 가라 그러지? 이상하네? 이랬는데 막상 보고 나오니까 막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높은 레벨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높은 레벨이 나와버려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오픽이 상대적으로 좀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가 이때 되게 쉽게 등급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TSC, 이제 이것도 오픽처럼 말하기 시험이었어요. 1에서 10급까지 있는데 제가 5급을 맞았거든요. 다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어 선생님이 그냥 이거 그대로 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에서 6만 나오면 상관없다고 그때 말씀해주셔서 5에서 6에서 5 나왔으니까 괜찮네 하고 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널트. 스널트 이때 컨디션 진짜 최악. 사실 2 플러스 뜬 게 저는 좀 신기해요. 더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넣었고요. 그 다음에 탭스. 저와의 애증의 탭스.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준비했는데요. 영어를 제가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외고 학생 치고는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 점수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고요. 고3 때 갑자기 뉴탭스로 바꿔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활동 관련인데요. 여기는 대부분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유엔 자율동아리, 그리고 홈스테이 봉사활동, 그리고 매스미디어 연구반 자율동아리, 소논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는 여름방학에 했던 방과후 활동이 있네요.
중국 문화 관련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조사해온 내용 들으면서 배우고 저도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재밌게 봤던 송경령, 송미령 에피소드를 친구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죠. 여기 활동 내용 관련해서 저는 교내를 중심으로 많이 썼는데 제가 교회 활동도 소홀히 한 편은 아니었어요. 모의유엔도 이제 2개나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그 밑에 설명란에 뭔가 모의유엔에 참여하면서 이거에 대해 흥미를 느껴서 교내 모의유엔반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이츠뮨에 또 대사로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접적으로 모의유엔에 2번 나갔던 거를 스토리식으로 풀어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좀 진로 관련된 부분으로 끝맺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입시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져!